자, 여러분, 흔히 거대한 얼음 땅으로만 알려진 곳이 있죠. 바로 세계에서 가장 큰 섬, 그린랜드입니다. 그런데요, 이 조용하기만 할 것 같은 땅이 요즘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의 가장 뜨거운 경쟁 무대가 되었다면 믿어지시나요? 대체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터무니없어요. 이건 그냥 광기예요. 미국이 그린란드를 사겠다는 아이디어를 딱 내놓았을 때 덴마크 국민들의 실제 반응이었습니다. 이건 뭐랄까, 단순한 부동산 거래 제한이 아니었던 거죠. 주권과 안보를 둘러싼 아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미국은 왜 그렇게 그린랜드를 원하는 거고, 또 유럽은 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퍼즐의 조각들을 저랑 같이 하나씩 맞춰보면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볼까요? 바로 미국의 주장입니다. 우리에겐 그린란드가 꼭 필요하다는 건데 대체 왜 그토록 이 땅을 손에 놓고 싶어 하는 걸까요? 국가안보상 우리에겐 그린란드가 필요합니다. 너무나 전략적이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말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땅 욕심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럼 대체 왜 전략적이라는 걸까요? 자, 지도를 한번 보세요. 바로 이 GIK 갭 때문인데요. 그린랜드, 아이슬란드, 영국을 잇는 이 바닷길이 마치 대서양으로 들어가는 거대한 관문 같은 곳입니다. 특히 러시아 잠수함이 이 관문을 통과하는 걸 막는 군사적 요충지, 그러니까 초크 포인트인 셈이죠. 그런데 최근 이 조용한 관문에 러시아와 중국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면서 미국 입장에선 그야말로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생각은 이런 거예요. 우리 동맹인 덴마크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솔직히 러시아와 중국이라는 새로운 위협을 막기엔 힘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 중요한 곳은 차라리 우리가 직접 관리해야겠다. 결국 동맹에게 맡기기보다는 직접 소유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거죠. 덴마크가 안보를 강화하려고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개썰매 하나를 더 추가했더군요. 이 조롱 섞인 말 한마디에 덴마크의 국방력을 어떻게 보는지 미국의 시각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개썰매로 러시아 잠수함을 막을 순 없으니 이제 우리가 직접 나서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인 셈입니다. 자, 그럼 이제 퍼즐의 다른 한쪽으로 가볼까요? 미국의 이런 주장에 대해서 유럽은 과연 어떤 반박 카드를 내놓았을지 그들의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럽의 대답은요,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린란드의 미래는 그린란드와 덴마크의 것이지 다른 누구의 것도 아니다. 이건 그냥 땅을 팔고 안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의 주권이라는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원칙을 건드렸다는 거죠. 유럽의 반박 논리는 아주 간단하고 명료해요. 아니, 우리에겐 이미 나토라는 엄청나게 강력한 공동의 방패가 있잖아. 그린랜드는 이미 이 방패 아래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는데 굳이 미국이 혼자서 방패를 들겠다고 나서는 건 우리 모두의 약속, 즉 동맹 자체를 흔드는 아주 위험한 행동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안보를 바라보는 두 개의 정말 완전히 다른 시각이 딱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은 내가 직접 통제해야 돼 라고 말하고 다른 쪽은 아니야, 힘을 합쳐야 진짜 안보야 라고 말하는 거죠. 뭐랄까, 최신식 자물쇠로 문을 잠그는 방식이랑 여러 명이 힘을 합쳐서 문을 지키는 방식의 차이. 바로 그런 근본적인 철학의 충돌인 셈입니다. 특히 이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덴마크는요, 정말 분노 그 이상을 보여줬습니다. 이걸 그냥 외교적인 무례함 정도로 본 게 아니에요. 마치 이 슬라이드 이미지처럼 동맹이라는 이 견고한 아치 구조에서 미국이 스스로 핵심 돌멩이 하나를 빼내려는 그런 행위로 본 거죠. 네이토의 종말이라는 극단적인 표현까지 나올 정도로 동맹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협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 그린랜드 소동은 단순히 미국과 유럽의 힘겨루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훨씬 더 거대한 무대에서 벌어지는 게임의 일부일 뿐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배경에는 사실 강대국 경쟁이라는 거대한 판이 깔려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체스 게임이죠. 미국, 중국, 러시아가 북극이라는 이 체스판을 놓고 서로 주도권을 잡으려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린란드는 이 게임의 승패를 가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
뭐 킹이나 퀸 같은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우리 동네 이야기로 비유하면 정말 기가 막히게 들어맞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북극이라는 동네에 그린랜드라는 아주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 집이 하나 있습니다. 구매 희망자인 미국이 이 집을 사서 아예 요새로 만들고 싶어 하죠. 하지만 집주인인 덴마크는 안 팔아요 하고 버팁니다. 그러자 이웃들인 유럽이 나서서 아니 우리 동네에 자율방범대 나토가 있는데 왜 굳이 남의 집을 사려고 해요? 라며 반대하는 상황. 바로 이겁니다. 동네의 안전을 위해 이웃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기존의 방범대를 믿어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말이죠.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면서 우리가 혹시 가장 중요한 조각 하나를 빠뜨린 건 아닐까요? 그래서 진짜 주인은 누구인가? 이 마지막 조각은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땅은 거기 사는 원주민들의 것이고 그린랜드 문화의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 거대한 논쟁 속에서 우리가 거의 듣지 못했던 목소리, 어쩌면 그 땅의 진짜 주인일지도 모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대국들이 벌이는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에서 정작 그린랜드를 내 집이고 내 고향이라고 부르는 그 5만 6천 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자리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그린랜드는 과연 지도 위에 표시된 전략적 요충지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에겐 전부인 삶의 터전일까요? 결국 이 그린랜드 문제는요, 국가의 안보라는 거대한 논리와 우리 운명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한다는 한 공동체의 자결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저울은 과연 어느 쪽으로 기울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